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사를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손해보험 생명 등 농협 계열사들의 5급 논술 그리고 객관식 필기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농협 계열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필기시험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경제지주만 논술 문제가 살짝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경제지주도 똑같았는데 이제 2024년에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농협 경제지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협 계열사들의 논술, 약술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객관식 필기시험도 5급, 6급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급과 6급의 차이는 논술, 약술 차이는 있는데 지금부터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기출되었었는지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객관식 필기시험의 출제 범위까지 상세하게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논술 역대 모든 기출 문제는 블로그를 통해서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블로그에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양식을 잘 맞추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5급은 논약술과 객관식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5급 시험 안내를 쭉 드리면 그 안에 객관식 6급 안내까지 다 드린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5, 6급의 차이는 논약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받아들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진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급은 여러분이 좀 두려워하긴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5급을 지원할 때 두려워하시지만 5급은 역전의 기회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5급에 지원할 때 논약술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제가 지도를 해본 결과 오히려 6급에는 떨어졌는데 5급을 붙은 친구도 보고요. 다른 시중은행에 떨어졌는데 5급을 붙은 친구도 봅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는 5급에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논약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논약술 자체는 암기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3일 정도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NCS 공부 3일 해서 고득점 맞을 수 있나요? 어렵죠. 경제금융 분야도 마찬가지고 미시것이 3일 만에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논약술은 3일 만에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안내를 기출문제들과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2024년에 농협은행은요 5급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협은행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논술의 기출문제를 2024년 거 찾아보려고 해도 없을 거예요. 중앙회나 보험사, 금융지주는 채용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4년의 기출문제는 농협은행은 논술문제, 약술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2024년 중앙회 보험사 금융지주의 문제를 보면 됩니다. 자, 논술 시험이 어차피 그 계열사들의 출제되는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협은행이 5급을 2024년에 채용을 안 했지만 중앙회 보험사 금융지주가 했기 때문에 논술 문제 동일한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2023년이나 이럴 때는 농협은행도 5급을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이전 기출문제들은 농협은행 것도 다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농협 계열사들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5, 6급 차이는 뭔지 논약술의 차이도 안내 드렸고 5급, 6급 실제로 입사하고 나면요 입사 연차로는 한 4년 정도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논약술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 99%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강생분들에게는 더 자세히 안내를 드리고 수강생이 아닌 일반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기출문제를 발송해 드리는 정도이니까 받아들이는 정보에 좀 양의 차이는 있지만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 안내를 따라오신다면 어느 정도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채용 공고를 올해 2025년에 나온 중앙회 손해보험, 생명보험, 농협은행 채용 공고를 쭉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논술은 디지털 분야와 경제금융 분야 중에 택 1에서 서술하게 되실 거고, 그 다음 약술 한 문제가 농업 관련된 내용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공통으로 논술평가 약술 한 문항, 논술 한 문항 이렇게 하게 된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 공통 약술, 농업농촌에 대해서 약술하는 거 한 문제, 그리고 논술은 금융경제 관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보통 어떻게 출제될 거냐면, 지금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채용 공고가 조금씩은 다른데, 이렇게 출제가 농협중앙회도 동일하게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까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지금 채용 공고가 살짝 다르죠. 거의 똑같아요. 이제 50분 동안 약술 하나 그리고 논술 하나 하는 건데, 농협은행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술에서 금융경제 한 문제, 그 다음 디지털 주제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2개의 문항 중에 택 1 하게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농협중앙회는 조금 대충 써놨죠. 그냥 이렇게 금융경제 관련이라고만. 그래서 농협중앙회도 동일하게 50분 동안 약술 하나 논술 하나를 풀게 될 텐데, 아마도 논술에서 금융경제 관련 하나, 디지털 관련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택 1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채용 공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이나 기타 보험사들도 두 문항 중에 택 1, 자, 이렇게 이제 5급 생명보험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이렇게 논술형에 대해서 농업, 농촌, 시사 한 문항, 그 다음 논술형 한 문항, 이렇게 해서 두 문항을 풀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 50분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은 이제 택 1 해서, 그러니까 경제금융 문제와 디지털 문제 중에 택 1 해서 이제 논술은 택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농업, 농촌과 관련해서는 그냥 주어진 주제를 무조건 풀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요. 50분 동안 약술과 논술 2개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50분 동안 논술 하나 쓰기도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게 글씨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 분량을 50분 동안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약술은 농업농촌 분야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약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준비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되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약술해라.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을 직접 서술하는 건 여러분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고, 그리고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등장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권의 영향을 약술해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사고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죠. 근데 다행히도 농협에서 농협 계열사들이 출제하는 약술은 미니 논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약술은 미니 논술의 형태를 띈다고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약술해라, 아니면 관세를 약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농업농촌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농업농촌의 어떤 주요 이슈인 직불금에 대해서 약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불금이 미치는 효과를 서술해라, 아니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효과를 약술해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관련된 개념을 대충이나마 알고 있다면 접근할 수 있는 식으로 조금은 미니 논술의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특정 개념 자체를 서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미니 논술의 형태로 약술이 출제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농촌 분야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뭐 효과나 영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다면 서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작년 2024년에는 청년농 육성 방안에 대해서 약술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청년농이라는 개념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당연히 관련된 내용,
부합하는 내용을 써야 되기는 하겠죠. 그 이전에는 고향자랑 기부제에 대한 효과를 약술하게 하는 식으로 개념 자체를 길게 서술하는 게 아니라 영향, 효과 이런 식으로 조금은 미니 논술의 형태로 약술도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논약술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먼저 채용 공고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 상세하게 제가 요 순서대로 하나씩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채용 공고는 지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형태로 출제될 것이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다. 개요를 오랫동안 짜고 있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빠르게 써내려가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논술의 서론, 본론, 결론을 완성하고 그리고 약술을 써낸다면 그것만으로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이 농협에 대한 출제 예상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농협이 어떻게 설립되어 왔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년생 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혹은 버섯,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로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 아니면 가축을 기른 사람들, 축산업자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온 오프라인으로 12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농업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농업인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 농경사회에서 발전해 오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농경사회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종사자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농가와 농촌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지역별로 모이니까 한 900개가 넘는 그런 이제 조합들이 지역마다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부농도 있고 빈농도 있으니까 좀 부자 농민이 뭐 땅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형태로 유휴 자원들을 돈이나 농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빌려주고 나눔을 하면서 지역별로 지역의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결성된 조합을 우리는 지역 농협 혹은 축산업을 위주로 이제 모였으면 지역 축협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농축협을 합하면 지금 2025년을 기준으로는 1110개가 되는데 뭐 인삼 키우는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으면 1110개의 조합이 완성이 되는데 이 안에 농업인들이 205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농업인이 좀 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농들이 새로 유입은 안 되고 고령농들이 늘어가고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조합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역 농축협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조합원 수는 205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지역 농축협들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돈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결성이 되고 이 지역 농축협들이 모여서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고 농협중앙회라는 기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중은행들의 본사처럼 지역 농축협들의 본사 기능을 하는 게 농협중앙회이고 다시 이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라는 본사도 있는데 그 안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교육사업 그리고 금융사업으로 큰 틀에서 나눠지게 되고 더 이제 발전하면서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안에는 교육 부분, 금융 부분, 경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농협중앙회 안에 이제 큰 틀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교육, 경제, 금융이고 그 안에서 이제 금융이랑 경제는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하나의 회사가 돼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놀고 있는 땅 서로 빌려주고 서로 뭐 트랙터 같은 거 빌려주고 좀 비료 같은 거 같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지주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는 돈 빌려주고 이런 것들 그런 건 금융지주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큰 틀에서 경제지주와 금융지주가 생겨나가고 요 아래 다시
계열사들이 생기게 돼서 농협금융지주 아래는 뭐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 등이 생기게 되고 경제지주 아래도 회사들이 생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농협경제계열사는 그 안에 농협경제지주 안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 금융지주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 주로 우리는 농협경제지주에 지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협금융 관련된 회사들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죠. 농협생명, 손해보험, 농협은행 이제 이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혹은 중앙회. 근데 중앙회는 올해는 채용 공고가 중앙회의 TO는 한 자릿수다 보니까 아마 2025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이쪽에 지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회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그래서 농협이 하는 일이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경제랑 금융은 더 커져서 하나의 지주회사가 돼서 그 아래 계열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제사업은 뭐 농기계나 뭐 비료 이런 거 하는 거고 금융에서는 뭐 보험이나 돈 빌려주고 증권 이런 것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결국은 지역 조합들이 모여서 농협중앙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가장 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상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아래 이제 1금융권에는 농협금융지주의 회사들이 있는 거고 2금융권에는 지역농협 농축협들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협중앙회에서 이제 회장님이 바뀔 때마다 좀 이런 비전 같은 것들을 바꾸시는데요. 회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이렇게 비전 2030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 그리고 핵심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특정 단어들이 약술 문제로 뭐 출제되기도 했는데 올해는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는 이따가 다시 어디서 출제가 될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항목을 먼저 안내 드려보고 농협은행이 공식적으로 진행한 채용 설명회에서 논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논술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 하나, 그 다음에 디지털 분야에서 하나, 택 1에서 쓸 수 있고 지금은 농업농촌은 약술이었죠. 약술 문제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논리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서술하실 때 여러분의 글은 논리적이기도 해야 되고요. 논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주장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뭐 대응 방안 이런 걸 서술할 때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논리적인 글이 되는 거죠. 논리성을 갖추어야 되고 한 문단 한 문단도 어느 정도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승전결,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도 갖춰야 되고 각 문단들도 논리적이어야 하고 논리성 첫 번째 평가 항목이고요. 두 번째 평가 항목은 창의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신문기사에서 본 내용들만 서술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창의적인 글을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전문성. 여러분이 농업 농촌에 대해서나 아니면 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나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적을 때 뇌피셜을 적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실제로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적어야겠죠. 전문성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 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더, 농협이 하고 있는 실제 사업이나 사례를 글 작성에서 곁들일 경우에 가산점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평가 항목 4가지를 여러분들께 논리성, 창의성, 전문성, 그 다음 여기 이제 요거까지 하면 5개죠. 합리성, 수용성, 그 다음 실사례 곁들여라, 가산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먼저 논술과 약술에 대해서 어떤 평가 항목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논약술 문제를 한번 보면요, 이런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논술에서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로 높을수록 가계부담이 커진다. 이자율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금리의 변동은 소비, 투자,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자율과 통화정책의 관계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서술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하라. 이런 식으로 논술 문제는 출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농협은행은 채용을 5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써놓은 것처럼 농협중앙의 경제지주, 금융지주의 논술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약술.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2040 청년농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청년농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5줄로 서술하라. 이런 식으로 약술 문제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잘못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제지주가 2024년부터는 혼자 독자적인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경제지주는 아까 회사의 구조를 안내드렸지만 혼자 조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혼자 조금 이제 뭐 비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결의 문제가 출제됐는데 경제지주는 이제 그래서 수출 경쟁력 K푸드가 요즘에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잘 나가잖아요. 김밥도 잘 팔리고 햇반도 잘 팔리고 그래서 K푸드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제 경제지주에서는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논술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요. 자, 객관식 부분은 다시 안내를 드릴 거고 지금 이제 2025년 들어와서 채용 공고 보시면 2024년에서 바뀐 부분이 객관식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안내 드릴 거고 논약술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 드렸고 과거에 농업농촌이라는 부분이 약술 부분에 말고 객관식으로도 원래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채용 공고에서 빠져서 출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출제되더라도 문항수가 굉장히 적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상식이라는 부분이 채용 공고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농업농촌이라는 글자가 아예 빠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지주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혼자서 K푸드 수출 및 홍보 증대 방안으로 논술 문제가 출제가 다르게 됐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똑같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약술의 경우에는 특정 개념, 효과, 영향 등을 특정 개념을 서술하게 하는 경우보다는 특정 개념에 대한 효과나 영향을 서술하게 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의 영향이나 이제 2024년 청년농 증대 방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특정 개념 자체를 외워야 되는 부담감은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빠르게 쉽게 준비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고 논술은 경제금융과 디지털 관련된 이슈들이 출제가 돼서 택 1을 할 수 있게 출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금융, 디지털, 농업농촌, 논술, 약술 모두 다 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고 수강생이 아니시더라도 블로그에 기출발송 신청을 하시면 기출문제들을 모두 다 기존 모든 문제들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탑뱅커의 농협 계열사들의 논약술 단기 완성 대비반은 3일이면 논약술 준비 가능합니다. 그 논약술 공부만 한다고 했을 때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라고 하는 건 2024년도에 이제 요 논술 강좌 포스터 만든 거에도 요렇게 동일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2024년에 청년농이 아까 보신 것처럼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50분 내에 논약술 출제된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출제 예상 문제를